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입 개발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술 면접 질문의 답변 첫 번째 시리즈로서 SOAP와 REST, REST라고도 부르죠.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RESTful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SOAP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혀 감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은 잘 오신 겁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SOAP라는 것은요, 약자예요. 뭐의 약자냐면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어, 그냥 단순하게 한국말로 해석해 보면은 간단한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요 이미지인데요. 이 SOAP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어, 이 이미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선 SOAP라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이것들은 전부 XML로 이제 작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구체적으로 SOAP가 무엇인지 아래 예시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OAP의 정의입니다. SOAP라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HTTP 혹은 HTTPS 둘 다 프로토콜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XML로 작성된 메시지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SOAP도 결국에는 프로토콜이라는 말이죠. 즉 규약이에요. 그러면 규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느냐?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속하느냐? 그것은 SOA입니다. 여기서의 SOA는 SOAP와 전혀 다른 약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OAP의 약자는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바로 끄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SOAP는요,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의 약자였죠. 하지만 SOA는 무엇이냐면요,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의 약자입니다. 즉, SOA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한 종류인데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키텍처예요. 서비스란 무엇이냐면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그 하나의 기능이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위, 즉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위로 묶은 것이 바로 서비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바로 SOA입니다. 그러면 SOAP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처음에 기업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나 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싶어. 근데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규약을, 약속을 정해보자. 그 약속이 바로 SOAP입니다. 이러한 약속, 즉 SOAP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것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SOAP가 먼저 첫 번째 WSDL입니다. 이 WSDL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XML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데이터들은 다 XML로 표현이 된 것들인데 이 표현된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는 그 과정이 바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데이터가 모여서 이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이 오퍼레이션 과정,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을 WSDL이라는 언어로서 정의를 해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WSDL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WSDL은 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의 약자로서
즉, 웹 서비스를 기술한 언어예요. 웹 서비스가 뭐고, 웹 서비스는 어떤 데이터를 지금 다루고 있고, 이 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이것을 XML로 작성을 한 것이 WSDL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WSDL이라는 것은, 즉,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WSDL은 서비스를 설명한 언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 WSDL을 우리가 UDDI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조가 SOAP인데요. 즉 무엇이냐면 SOAP는 쉽게 말하면 서비스 중심의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규약이라고 했잖아요. 프로토콜이요. SOAP가 프로토콜인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프로토콜이냐면 이 WSDL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UDDI라는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UDDI의 줄임말은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인데요. 즉 저장소예요. 그냥 한마디로 웹 서비스 저장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SOA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SOA, 즉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구현하는 규약인데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현한 실제 모습이 바로 여기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XML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 그 데이터 자체와 그리고 데이터의 오퍼레이션을 이제 WSDL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게 정의가 되면 그 정의된 것을 UDDI라는 이 저장소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 이 서비스 쓰고 싶어. 그러면 이 UDDI로 가야 돼요. UDDI로 가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UDDI는 이 웹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SOAP인데 문제는 SOAP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는 총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우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XML들을 이제 WSDL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기술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구조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HTTP에서 주고받을 때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면 일단 길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한계. 두 번째 한계는 개발 환경에 지원이 필요해요. 즉, 왜냐면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 환경에 지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웹 서비스 개발 난이도가 일단 굉장히 높아요. 이러한 두 번째 한계가 있고 마지막 한계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한계인데 UDDI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중간 거래소, 중개소가 있다는 거죠. 이 UDDI라는 중개소를 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웹의 장점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다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이 UDDI를 거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있는데요. 그 등장한 새로운 프로토콜, 새로운 규약이 바로 REST입니다. REST를 정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우선 REST의 줄임말은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입니다. 즉 그래서 한국말로 풀어보면 자원의 표현에 의한 상태 전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자원의 표현이라는 말의 뜻은 자원, 아까 위에서 말했던 데이터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데이터와 자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 리소스는 사진, 음악, 글자, 텍스트, 글자가 텍스트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든 데이터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리소스를 어떻게 표현할지, 리소스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을, representation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그럼 이것에 의해서 상태를 어떻게 전달하냐? 바로 상태 전달이라는 것이 이 상태가 데이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하냐? 보통은 JSON 혹은 XML의 형태로 이 데이터, 이 상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REST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이것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요, ROA를 구현하기 위한 규약이에요. 혹시 아까 SOAP가 무엇을 구현하기 위한 규약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SOAP는 SOA를 구현하기 위한 규약이었죠. 그럼 SOA는 서비스 중심이었잖아요. 서비스 중심의 아키텍처. 즉, SOAP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규약이었다면, REST는 ROA, 즉, Resource Oriented Architecture. 자원을 중심으로 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규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REST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 저장소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자원으로. 아까는 UDDI라는 것을 거쳐야만이 WSDL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REST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자원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아래 두 가지 이 그림을 보시면은 SOAP와 REST의 차이를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SOAP를 보이시죠? UDDI라는 중간 거래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WSDL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WSDL을 검색해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REST는 이 리소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한단 말이죠. HTTP 위에서요. 제이슨의 형태로요. 혹은 XML의 형태로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그리고 또 데이터를 주고받기에도 간편해지죠. 어떻게 이 REST가 구성이 되어 있냐?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자원입니다. 리소스죠. 모든 자원은 고유한 ID, 즉 URI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 URI라는 것은 Uniform Resource Identifier라고 해서 이 ID, 즉 리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식별하는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가 주어져야 자원에 접근을 해서 사람들이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verb인데요. 즉 HTTP 메소드입니다. HTTP 메소드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get, push, get, put, post, delete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메소드를 표현해 주는 것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동사를 구분해 놓은 것이에요. 행위를. 이 행위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래 한 개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표현입니다. 즉, representational인데요. 이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서버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제이슨의 형태로 혹은 XML의 형태로 이 자원을, 리소스를 주는 거죠. 이것을 representational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REST의 특징은 총 6가지인데 그중 2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명확히 분리가 되어서 개발이 굉장히 쉽고요. 확장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스테이트리스하다는 겁니다. 우선 상태가 없다는 것은 HTTP의 특성이죠. REST는 HTTP 위에서 함께 표현되는 규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HTTP와 마찬가지로 상태가 없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REST의 한계를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한계는 우선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표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REST라는 것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컨벤션 같이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 다 알아듣기 쉬우니까. 따라서 표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총 4개뿐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한계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때로는 RESTful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메소드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get이라는 메소드는 post라는 메소드보다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RESTful하게 만들기 위해서 get을 사용할 수 없고 post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서비스 전반적인 속도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RESTful이 뭘까? 라는 것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RESTful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REST API를 사용한 웹 서비스이냐? 라는 질문의 답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서비스, 그 웹 서비스 RESTful 해? 라고 물어보는다는 것은 어, RESTful 하냐는 말의 뜻은 REST API를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개발했니?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즉, REST라는 것에 대해서 안다면 그 REST를 활용해서 API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 웹 서비스는 RESTful하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어, RESTful의 목적은 결국에는 아까 REST의 목적을 설명해 드렸었죠. 컨벤션이라고. 리소스를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고 AP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RESTful한 것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저와 함께, 저 데이비드와 함께 SOAP와 REST, REST, 그리고 나아가서 RESTful하다의 의미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같이 공부해서 더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데이비드였습니다.